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민주당이 입법 폭거를 하는 게 정말 적정수위를 지나도 한참 지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미 21대 국회에서부터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이재명이라고 하는 수많은 범죄 혐의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선출직인 국회의원들이 어떤 식으로 자기의 체면까지 벗어던지고 그리고 자기를 뽑아준 일반 국민들의 의지 또한 벗어던지고 이재명 한 명을 지키기 위한 쫄따구 노릇을 했는지 우리가 21대 국회에서 너무나 첨예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김남국 같은 애들이 그래가지고 미쳐가지고 이모 씨를 갖다가 이모라고 하질 않나. 살다가 없던 이모를 갖다가 갑자기 찾아가지고 한동안 당시 이제 법무부 장관이 당황했던 거 다 기억나시죠? 김남국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갑자기 무슨 뭐 3M 이딴 소리 나고 앉아있고 정말 국회를 갖다가 코미디 개판으로 만들었던 게 21대 국회였고 그 근본적인 원인이 이재명 한 명을 지키겠다, 이재명의 쫄따구가 되겠다라는 것이었는데 22대 국회가 지금 개헌하고 난 뒤에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무슨 뭐 쫄따구 수준이 아니라 아예 그냥 신자예요, 신자. 사이비 종교에 지금 막 신도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완전히 지금 국회의원들이 마팅이 가가지고 뭐 근본적인 원인은 유권자들한테도 있는 거겠죠. 21대 국회 그 모습을 보고 난 뒤에도 그 짓거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표를 줬고 당선이 됐고 아예 그냥 과반을 차지하게끔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렇게 당선이 된 선출직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습니까? 야 이거 돈이 되네. 야 이거 표가 되네. 이재명을 위해 가지고 이런 따까리 노릇을 하는 것이 정말로 표가 되네 라고 하는 거를 얘네들이 확신을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더더욱 그러니까 저래 가지고 미쳐 날뛰고 있는 것이죠. 사법부를 방해하기 위해서 재판을 방해하기 위해서 21대 국회에서 이재명이 같은 경우는 단식 투쟁을 하는 쇼를 했었습니다. 초인류도 아니고 신인류도 아니고 뭔 놈의 인간이 24일 동안 단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이죠. 그런 식으로 개떡 같은 짓거리를 해서라도 재판부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방해하고 선고를 늦추려고 했던 게 이재명인데 22대 국회가 되니까 그 짓거리를 해서도 과반이 된다라는 걸 확인하고 나니까 더 대범하게 더 지금 당돌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아예 그냥 뭐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근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검사에 대한 탄핵까지도 일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번에 민주당에서 무려 7번째 검사 탄핵을 강행을 했습니다. 한꺼번에 이번에 4사람에 대한 검사 탄핵까지도 했는데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검사 탄핵을 했던 분 같은 경우는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됐지만 민주당 주도로 헌법재판소에 가가지고 당연히 어떻게 됐습니까? 기각이 됐습니다. 5대4로 기각이 됐었죠.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사과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검사에 대해서 사과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는 없는 죄를 있는 죄다라는 식으로 우겨가지고 상대방을 고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형사처벌 받습니다. 무고죄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하지도 않은 거를 갖다가 했다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고소한다면 고소한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는 게 그게 대한민국의 형법 체계 아닙니까? 근데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게 뭐가 된 것인지 그런 식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조지고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을 해가지고 아예 그냥 탄핵소추안까지 통과시켜 놨는데 헌재에 가가지고 기각이 돼서 문제가 없다라는 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과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4명의 검사 같은 경우는 헌재에 가가지고 기각이 될까요? 100% 기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용이 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인용이 된다 저는 진짜 대한민국 떠날 겁니다. 민주당의 저런 개짓거리에 대해 가지고 다른 데도 아니고 헌법재판소에서 정치적인 판단에 같이 동조한다라고 한다면 이 나라는 진짜 2차 세계대전 직전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거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뜨는 게 상책일 거거든요. 저는 그래도 믿죠.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들도 믿을 겁니다. 헌재가 그 정도까지는 망가지지 않았을 거라고. 이번에 이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강백신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됐거나 어미준 부천지청장이 됐거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가 됐거나 김영철 서울 북부지검 차장검사가 됐거나 4사람에 대한 탄핵소추의 근거를 보고 있으면 코웃음을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웃음도 안 나옵니다. 2021년도에 한명숙 무슨 뭐 뇌물수수 사건 과정에서 위증을 뭐 어떻게 저쩌고 했다. 2021년도입니다. 2021년도. 2021년도가 없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는 송두리째 사라졌다가 갑자기 우리가 지금 막 튀어나온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지금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가만히 있다가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저거를 들먹거리면서 탄핵을 하겠다라는 게 말이 되겠냐고요. 누가 보든지 간에 4사람에 대한 탄핵의 근거는 그냥 뭐인 거예요? 일반 국민 눈높이에서 봤었을 때는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검사를 탄핵시키겠다.
왜 그래야 될까요? 탄핵 소추안은 통과될 수 있습니다. 왜? 민주당이 과반이기 때문에. 헌재에 가가지고 인용이냐 기각이냐 결정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좋기 6개월 이상은 소요가 될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공통된 특징이 뭐예요? 6개월 지나면 이거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기억 못하죠. 이미 머릿속에서 다 까먹죠. 그리고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시간을 버는 겁니다. 언제까지만 이재명은 버티면 되기 때문에 3년 뒤 대선까지만 버티면 되니까. 솔직히 제가 보기엔 3년 뒤까지 계산도 안 할걸요. 바로 그 1년 전부터 2년 뒤부터는 대선 시즌이 시작이 되고 대통령 후보로 딱 결정이 되는 순간부터는 법원도 아마 함부로 구속을 못 시키지 않겠습니까? 함부로 유죄 판결 못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지금 노리고 있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일단 뭐만 하자. 2년만 버티자. 대선 후보가 될 때까지 그때까지만 버티자. 대단히 비상식적이고 야만의 시대 그 자체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겨레조차도 이런 식으로 비판합니다. 다음 기사 보여주시면은요. 7번째 검사 탄핵 나선 민주당 보복 방탄 비판 넘어설까라는 식으로 최대한 뭔가 수위를 낮춰가지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밑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보복성 탄핵 아니냐라고 하는 당 안팎의 의심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사실상 이번에 탄핵 리스트에 오른 검사들이 다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했던 이들이기 때문이다. 대놓고 한겨레 쪽에서 이렇게는 하면 안 된다라고까지는 얘기를 못하겠죠. 그래도 한겨레니까. 그래도 그 한겨레조차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지금 의심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라고 최대한 수위를 낮춰서라도 저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이재명과 민주당이 이런 폭거에 대해 가지고 당연히 입장을 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다음 기사 보여주시면은요. 이재명을 수사했던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 민주당이 수사권을 갖게 해달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특검 같은 경우도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상설특검인 공수처가 존재하는데 그 공수처마저 믿지 못하겠으니 특검을 하게 해달라. 특검을 우리가 지정하게 해달라고 한다. 여러분 공수처 기억나시죠? 뭐 아마 이름만 얼핏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 난리를 쳐가지고 검사에 대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어떤 부정부패 혐의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내버려둘 수가 있어. 검사를 초월하는 또 다른 기관을 만들어내야 돼 라고 해가지고 민주당에서 패스트트랙까지 올려가지고 통과시켜가지고 만들었던 게 공수처 아닙니까? 공수처의 공짜도 안 보여요. 공짜가 그냥 빈 공이었다. 그 뜻이었나 봅니다. 아예 그냥 무슨 뭐 증발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방금 전에 아까 전에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던 4명 있잖아요. 정말로 그 4명에 대해 가지고 문제가 있고 그 문제점을 밝혀내겠다라고 하는 게 진심이었다라고 한다면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이 4명의 검사에 대해서 과거 문제를 밝혀내겠다는 게 진심이었다라고 한다면 수사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직무를 정지시킬 것이 아니라 공수처에 수사를 맡기면 되는 거예요. 왜 수사를 못 맡깁니까? 수사를 맡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직무 정지가 안 되니까. 이게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에 대한 사건을 사실상 전담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인 대장동과 백현동 사건을 담당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죠. 사진 띄워주시면은 송경호 고검장이 이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검사를 탄핵시키겠다. 나부터 탄핵을 시키라 라는 것인데 다음 사진 바로 보여주시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이 위헌 위법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실무를 담당한 후배 검사들 대신에 이전 대표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총괄했던 나를 탄핵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얼마나 지금 이 현실에 대해 가지고 말이 안 되면은 송경호 지금 고검장까지 나서가지고 저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저게 검찰 내부 이 프로세스 거기다가 이제 사이트에다가 글을 올렸다라는 것이고 수많은 검사가 지금 동의한다 공감한다라고 하는 댓글을 남기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어떤 사건을 맡았습니까? 대장동, 백현동 그리고 검사 사칭 위증교사에 대한 사건을 맡았었습니다. 작년 9월 달에 이 세 가지 사건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었죠. 왜? 유창훈으로 인해 가지고.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다라고 지가 지 입으로 얘기해놓고 야당 대표라고 하는 이유로 구속을 안 시키지 않았습니까? 유창훈이가 진짜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 9월 달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고 10월 달에 국회에 불려나가가지고 야 이것 봐봐라 이런 식으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당신 수사 무리했던 거 아니야? 라고 물어봤을 때도 송경호 지검장이 뭐라고 했었습니까?
당당하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다. 이재명에 대한 혐의 하나하나가 다 구속 사유다라고 당당하게 민주당한테 맞서 싸웠던 게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었죠. 송경호 지금 서울중앙장뿐만 아닙니다. 검찰 그 이 프로세스에 누구도 지금 댓글을 남겨놨다라고 하더라고요. 송경호 지검장의 그 글에다가 댓글을 남겨놓은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칼잡이라고 불리는 사람 바로 김영일 서울고검 검사입니다. 이분이 바로 이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수원지검 2차장 검사였거든요. 수원지검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바로 이화영의 대북 송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수원지검입니다. 거기서 2차장으로서 관련된 사건을 지휘했던 게 바로 김영일 서울고검 현재 검사인데 이분이 뭐라고 써놨냐? 다음 기사 보여주시면은요. 마찬가지로 나부터 탄핵하라는 거예요. 대북 송금 사건 수사검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은 위헌, 위법임이 명백하다. 특정 사건 수사에 참여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검사를 탄핵해야 한다면 수사팀장으로서 수사를 지휘했던 나부터 탄핵해야 될 것이다. 검찰이 조직적으로 이런 식으로 사실상 검난을 일으키는 듯한 모습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까? 있죠. 언제였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국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가지고 그 난리를 쳤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까지 총동원돼 가지고 그렇게나 난리를 쳤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도 지금 같은 검찰의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나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죠. 한번 두고 보십시오. 검난의 분위기가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과연 민주당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